그냥 강의는 유튜브 들어가서 그냥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 뭐냐 삼각함수 계속 이어서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각각에 있는 게 삼각함수거든요. 그래서 삼각함수 한 개가 나오면 나머지는 모두 구할 수 있어. 나머지 모두 가능이야. 모두 가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쪽은 바이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다 구할 수 있다니까. 몽땅 싹 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그 1차 형태 있죠. 1차식 형태. 1차식 형태가 나오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제발 제곱을 하세요. 제발 제곱해. 제발 제곱해서 그냥 얘는 그럼 보통 그럼 얘는 뭐냐면 합과 곱 사이 관계야. 이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그냥 앞으로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죠. 세 번째. 은근히 얘를 좀 잘 못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수원뿐만 아니라 미적분에서도 통하는 그런 느낌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사인 이렇게 있고요. 사인 세타가 있고요. 이퀄 K라고 쓰고 코사인 세타 같은 게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형태 있죠. 이렇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할까? K라고 쓰고 여기 A라고 쓸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형태들은 뭐냐면 얘를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로 바꿔서 얘가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그게 넘기면 K분의 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에 관한 정보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 있는 게 기본적인 문제풀이 약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르면 뭐 어디든 적어두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얘는 모르면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얘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모든 기본이고요. 생각보다 세 번째 거를 잘 못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반드시 어떻게든 알아두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19번 같은 거 있죠. 뭐 얘를 못 푼다는 건 아니지만 19번 같은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삼각함수 하나 나왔으니까 제발 그냥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시라는 거죠. 19번. 제발 그려라. 그럼 얘가 세타고 이게 2니까 얘가 1이고 2면 그러니까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면 이쪽은 루트 5가 될 거라는 거죠. 나머지가 다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니까 이쪽은 얘가 얼마냐 얘가 이쪽 같은 경우는 3, 4 3, 4분면이기 때문에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끼고 도는 게 코사인이고 루트 5분의 1. 근데 3, 4분의 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1차식 형태 나와서 간다는 말이 뭐냐면 그 15번이죠. 15번. 이런 거. 15, 14.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공식은 딱 이거밖에 없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랑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라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거의 무조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2분의 1이라고 쓰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제곱하면 1 플러스 2배 사코가 됩니다. 그게 4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사코가 넘기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죠. 합과 곱 사이 관계야. 합과 곱 사이 관계. 자, 그러면 여기서 1 플러스 탄젠트라는 건 1 플러스 코사인분의 사인이고요. 그럼 이거 나누기 여기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쪽은 그냥 얘는 사인 분의 코사인 분의 코사인 플러스 사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사인 분의 코사인 플러스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집어넣으시면 답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니까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식 형태가 나오면 제곱해라. 그냥 이렇게. 그럼 합과 곱 사이 관계가 나올 거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풀어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삼각함수 값 한 개가 나오면 나머지는 다 줄줄이 사탕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약속이야. 이건 문제 풀 때.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삼각함수가 안 된다 이런 것도 못 푼다라는 건 그러니까 얘를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꿀팁 같은 건 이런 거죠. 사인과 코사인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생각보다 애들이 연립을 못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코사인분의 사인의 탄젠트니까 넘겨서 탄젠트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삼각함수 값이 하나 나오니까 그냥 1번 가지고 바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니까 생각보다 이런 것들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들은 이런 걸로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약간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가 됩니다. 되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껄껄. 자 그럼 이제 얘를 한번 봅시다. 그 뭐냐? 1번이죠. 1번. 어려울걸? 한번 풀어볼래요?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야. 만약에 그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 삼각함수 정의에 대한 거, 일반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나오면 생각보다는 아마 정답률이 높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나오면 한 10번, 9번, 11번 이때쯤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요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 번. 자, 같이 봅시다. 자, 3세타는 1사분면 각이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쓴 3세타. 아무 생각 없다니까? 360도 곱하기 n입니다. 플러스 알파 1 이렇게 쓸게요. 얘도 그냥 n1이라고 쓸게. 정수니까. 그래서 n1 정수고요. 알파 1이 1사분면 각이니까 얘가 보이는 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0도부터 시작해서 90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4세타. 2사분면 각이래. 그냥 360도 곱하기 이렇게 m2라고 쓰세요. 플러스 알파 2라고 쓰시면 돼요. 요거요.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2사분면이니까 90도부터 시작해서 180도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야 이걸 세타래. 두 개를 빼야지. 이게 인지상정이죠. 두 개를 빼는 거죠. 세타 나오잖아.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없어. 얘는 360도의 배수일 거거든요. 정수꼴이거든. 얘는 볼 필요가 없다고. 얘는 보이지 않는 각이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쪽은 일반각이죠. 일반각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간 얘는 보이는 각에 집중. 보이지 않는 건 어차피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어차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정수니까 이쪽은 여기로 그냥 끝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볼 필요가 없고 이것만 보면 되고 얘는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1인 거죠. 근데 이게 90도부터 180도고요. 0도부터 90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범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장 큰 데서 가장 작은 데를 빼는 게 최대값일 거야. 180도. 그다음 가장 작은 데서 가장 큰 데를 빼는 게 최소값이니까 0도가 되겠죠. 끝났잖아. 0도부터 180도다?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면 3. 정답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만약에 일반각에 대한 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뭐 동경 문제는 너무 내신틱하고 약간 그런 거를 좀 벗어나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반각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 각과 보이는 각의 형태가 되는 거고 얘가 정수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정수. 그래서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생각해 두고 보이는 각을 가지고 포커스를 잡고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가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좀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경찰대 문제긴 한데 어쨌든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형태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쪽 같은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 이게. 그 다음에 10번 풀어보세요.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런
뭐지? 그런 개념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끼리끼리. 그리고 이제 각변환만 하고 끝낼 거예요. 각변환 딱 하고 딱 끝낼 거예요. 그래서 걔도 결과가 중요하지 막 과정이 중요하진 않아요. 얘도 어차피 우리 수능 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외우시기만 하시면 되고 외우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쓱 이렇게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지름이 2보다 큰 건데 이렇게 쓱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반지름이 R인데 2보다 크대. 저 근데 X가 마이너스 2라 그랬거든요. 여기도 이제 뭐 마이너스 R 쪽이니까 마이너스 2면은 뭔가 그냥 약간 이쯤 어딘가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니까 여기랑 만나는 거 중에서 Y 값이 양수인 걸 A라고 하고 Y 값이 음수인 거를 B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B라고 한다. 그래서 OA랑 OB의 가격 크기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의 각도를 알파라고 두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의 각도를 이렇게 돼서 얘를 베타라고 두는 거죠. 베타. 되니?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딱 써요. 자 그럼 이제 이거야. 근데 사실 얘는 솔직히 좀 각변환 쓰면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도 같긴 해. 근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이게 2예요. 이게 2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2인데 이만큼이 R이거든. R 이렇게 이만큼 R 돼요? 그럼 얘가 무슨 고라스를 쓸 수 있죠?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겠죠? 그럼 피타고라스를 쓰면 루트가 되고 이쪽은 얼마냐? R제곱 마이너스 3이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야 이거를 조금 해주면 좀 좋아. 이거를 자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 나오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건데 뭐라고 해볼까? 너 땡기는 숫자 있어요? 6? 너 땡기는 숫자 있니? 100한 100대 때릴 거예요. 머리털만 야! 그렇게 할 거죠. 아 감사합니다. 자, 6,10이야. 마이너스 어디다 붙이지? 너 1, 4분면이 좋아? 2, 4분면이 아니 좀 애매하긴 한데 1, 2, 3, 4 중에 좋아하는 숫자 있어요? 3, 4분면? 그럼 3, 4분면이면 마이너스 맞습니다. P가 2점이다. 약간 그지? 이 좌표인데 이거를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얘를 나타내는 각.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뭐냐면 그 동경으로 하는 OP가 동경, OP 동경. 이걸로 하는 자 이거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좀 약간 애매한 문제다.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10까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이랑 코사인이니까 삼각함수잖아. 얘를 나타내는 방법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 애들이 잘 못하거든요. 속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 나는 이거 할 줄 아는데 끼리끼리 이러면서 그죠? 너는 못하니?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봐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거든요. 이렇게 줘. 그럼 이 점이 있어요. 그럼 얘를 나타내는 동경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시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각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3, 4분면 각이니까 당연히 직각삼각형은 말하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딱 됐는데 아마 내가 다음 시간쯤에 조금 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선 좀 볼게.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얘가 그럼 이게 8이고 이게 6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예요? 10. 그럼 얘는 이렇게 원을 그리면 오지게 큰 원이야. 오지게. 이렇게 오죠. 얘가 세타인데 이렇게 원 그리면 오지게 크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무슨 위원이었어요? 단위원이었죠. 그죠? 그게 정의라며. 그럼 봐봐. 여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지름이 11대야.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단위원인데 단위원은 깜찍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겁나 깜찍해. 이렇게 돼요. 아씨, 너무 또 이상하게 그렸다. 자, 하여튼간 이거야. 그럼 봐봐. 반지름 얼마짜리로 바꿔야 돼요? 1짜리로 바꿔야 되죠. 그럼 무슨 소를 시켜야 되는 거야? 축으로 시작되고 소로 끝나는 게 축소잖아. 그죠? 축소시키는데 몇 분의 몇 배 축소시키는 거야? 10분의 1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를 곱하면? 10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10분의 얼마야? 6이고 마이너스 10분의 8이죠. 돼요? 그럼 얘가 그냥 이쪽이 뭐다? 약속이 뭐였어? x좌표가 코사인 세타, y좌표가 사인 세타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르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게 개념이야. 이건 알아야 돼. 얘는 알아야 돼. 저기 문제는 없는데 언제 그런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얘는 무조건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인 거고요.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인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원과 교점이야.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좌표가 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단위원이야. 그래서 무조건 단위원입니다. 단위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그런 연유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그럼 여기 있는 얘가 결국은 뭐냐면 이 좌표가 마이너스 2, 루트 r제곱 빼기 3인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r인 거죠. 그럼 이 좌표는 자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빼기 4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지름은 r인 거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반지름이 r짜리인데 내가 원하는 건 단위원이라고. 단위원 이렇게. 그럼 뭐냐면 얘를 가지고 그냥 반지름을 1로 만들었을 때 그때 교점이 삼각비란 말이야. 삼각함수란 말이야. 돼요? 그럼 r을 나눠 그냥. 그럼 마이너스 r분의 2, 그냥 r분의 루트 r제곱 빼기 4라고 그냥 쓰시라고. 그냥 이거라고. 그냥 얘야. 얘고. 자, 그러면 이쪽 각도를 알파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게 코사인 알파인 거고요. 얘가 그냥 사인 알파라고.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된다. 나머지는 알파 넣어요. 그냥 이거라고. 그렇게. 마찬가지야. 그럼 얘도 반지름이 r이니까 반지름을 1로 만들었을 때 단위원과의 교점을 가지고 본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r분의 2, 이쪽은 r분의 마이너스가 되고 루트 r제곱 빼기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코사인 베타, 얘가 사인 베타 되는 거죠.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돼. 그럼 2 코사인 알파가 뭐냐? 2 코사인 알파니까 여기다 2 곱하면 마이너스 r분의 4가 되겠죠. 이퀄 3 사인 베타니까 마이너스 r분의 3 루트 r제곱 빼기 4다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거죠. 잘 바꿔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이 0이 아니기 때문에 r 값은 얘랑 사라질 거니까 얘는 하시면 되고 얘만 제곱하시면 답이죠. 그럼 이쪽은 16 이퀄 구해놓고 r제곱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9r제곱이 이쪽은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36이니까 넘어가면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r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이니까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으니까 단위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의 좌표야. 좌표니까 x 좌표가 코사인이고 y 좌표가 사인인 거야. 오케이? 알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니까 생각보다 이런 문제 나오면 애들이 잘 못 풀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직각삼각형 오지게 그린 다음에 막 끼고 들면 코사인 이렇게 이런 거밖에 모르면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단위원과 만나는 점의 좌표야. 그러니까 얘는 삼각비를 못 벗어난 거야. 삼각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럼 됐어. 마지막 강변하자. 아씨, 근데 몇 분 안 남았네. 다음 시간에 한 가지 좀 더 얘기할 게 있긴 해. 약속에서 한 가지 좀 더 얘기할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건 좀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 각변화를 좀 빠르게 보자. 각변화 빠르게 보고 끝낼게요. 각변화. 자, 개 중요해. 이걸 못하잖아? 다 필요 없어. 다 틀리는 거야 그냥. 진짜 거의 약간 호흡하듯이 해야 돼. 브리스야 그냥. 습습 호흡이야 그냥. 자, 각변화. 결과가 중요해. 결과. 얘는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무슨 내가 증명을 해줄 건데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얘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각변화는 그냥 모든 각의 예각화야. 예각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각을 간단하게 바꿔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되고요.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얘는 그 뿔마 EN8이고 EN8.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360도의 배수야. 배수. 아까 일반각 그 사이클에서 360도의 배수라는 건 그냥 바퀴 도는 거, 몇 바퀴 도는 거,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얘는 갑자기 애덤 스미스가 생각나지? 보이지 않는 손인가? 몰라. 자, 하여튼간 옛날에 나 경제 잘했는데 나 이과였는데 경제했거든요. 하여튼 그래. 자, 깜짝이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쓸 뻔했어. 보이지 않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무시, 이그노어야. 무시하시면 돼요. 무시해도 돼. 어차피 동경의 위치가 안 바뀌어요. 동경 위치 그대로야. 그래서 각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사인이라고 쓰고요. 2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게 있다. 그럼 여기는 2파이는 무시하시라고. 그러면 그냥 사인 세타 바뀌는 거죠. 이거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보시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간다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뭐 코사인이 있고 2파이 빼기 세타 이런 게 있다. 그럼 여기는 그냥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로 바뀌는 거죠.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이런 식이야. 그다음에 뭐 사인이 있고 뭐 4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다. 이쪽은 얘는 무시하시는 거고 사인 세타.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쪽은 360도의 배수랑 연관된 건 그냥 무시하시면 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가 그대로니까 각을 나타내는 반직선이 그대로니까 그냥 똑같은 각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각이야 그냥. 그래서 다시 말하면 30도가 있고요. 그럼 390도가 있고요. 그럼 또 얘는 750도가 있고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 다 같은 각. 동경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다 같은 각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창피해야 되는데 두 번째. 마이너스 음각공식이야. 음각공식이야. 그러면 모든 건 다 단위원에서 뭔가 이루어져. 단위원.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증명은 단위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너무 작게 그렸나? 자, 하여튼 그래. 그럼 이제 이렇게 딱 됐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세타. 이렇게 세타. 얘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고요. 여기 있는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인 거죠. 이렇게 탄젠트 세타. 이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벌써 얼마 안 남았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쪽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면 이겁니다. 음각 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코사인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세타고요. 그럼 사인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의 기울기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러면 x 좌표는 그대로야. x 좌표는 그대로야.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랑 똑같고요. 이게 음각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 사인은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이 마이너스야. 반대야. 그래서
자, 이쪽은 사인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 부호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쪽은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야. 부호가 바뀌어. 그다음 탄젠트도 이렇게 가는 거랑 저렇게 가는 거랑 부호가 달라. 그럼 탄젠트라고 쓰고 마이너스 세타는 이쪽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기함수랑 원점이지. 기함수, 우함수. 자, 근데 자, 사인과 탄젠트야. 사인과 탄젠트만 마이너스가 붙어. 사인과 탄젠트만 마이너스가 붙어. 사인과 탄젠트만 마이너스가 붙어서 자, 여기를 사탄까지. 좀 쓰면 창피할 수 있으니까 사인과 탄젠트만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거야. 음각공식. 아무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누가 하겠어, 그죠? 저 사탄 이러면서 그죠? 맞아, 자 이렇게 사탄을 해야지. 사인과 탄젠트만 바뀌어요.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 그냥 얘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얘랑 좀 합쳐보면 코사인이라고 쓰고 2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게 있으면 얘는 이게 코사인 쓰고 마이너스 세타인데 어차피 얘는 사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흐름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각의 예각하니까 얘를 다 세타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타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내가 할 말은 뭐냐면 이쪽을 세타는 반드시 이게 예각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예각 취급이야.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 헷갈리지 말라니까. 예각 취급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를 가지고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사분면 각이야. 그럼 코사인 자체가 음수니까 얘는 음수겠지. 근데 굳이 걔를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무조건 얘는 예각 취급이야. 무조건. 예각 취급. 취급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알아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예각을 취급하는 거야. 무조건. 예각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런 방식인 거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쓸 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코사인이라고 쓰고 만약에 여기는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돼. 아니 뭐 2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돼. 그럼 이게 2사분면인데? 2사분면 각인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 아닌가? 갑자기 막 마이너스를 깜찍하게 막 해. 그러니까 이딴 짓 하지 말라고. 그냥 얘를 죽여. 이쪽은 코사인이라고 쓰고 3분의 2파이라고 그냥 쓰고 끝내라고. 막 이게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점수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냥.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제발 얘가 그렇게 안 보여도 제발 얘가 취급을 해줘. 그냥 제발. 그럼 결국은 얘가 2사분면 각이니까 마지막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이렇게. 값이 나온다고.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냥 이거 정리할 때는 그냥 제발 얘를 예각 취급해 주세요. 제발. 그래서 이쪽은 어떤 모르는 각이라고 쓰고 얘는 예각이라고 치면 이 파이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니까 그냥 얘는 그냥 그대로 코사인 물음표야. 코사인 물음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되니? 이거야 그냥. 그래서 제발 예각 취급을 하세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거 두 개는 내가 다음 시간에 증명을 해줄게요. 자, 근데 결과만 우선 좀 외워봐. 결과만.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 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자, 보면 세 번째 이거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진짜로. 자, 세 번째는 원래는 얘가 그 2분의 n파이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n이 막 짝수고 n이 막 홀수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나는 좀 귀찮아서 그냥 나는 정수파이라고. 정수파이. 네 번째는 분수파이라고. 아무 정수가 그러니까 아무 정수? 거의 약간 그건데 이거죠 약간. 얘는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런 거야. 정수파이.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는 그냥 얘랑 연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2파이 날리면 되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수파이 그거는 뭐냐면 그냥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인 거야. 그럼 얘는 앞대가리가 안 바뀌어요. 앞이 안 바뀜이야. 자, 그럼 분수파이는 2분의 파이 플러스 빼기 세타나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이거야. 이게 분수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 분수는 아니야. 갑자기 얼굴 길쭉한 놈아. 3분의 2파이 플러스 세타에서 이거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점수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얘만 가능해. 얘만. 그러니까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자, 근데 이쪽은 앞에 바뀌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할 거냐 도대체가. 그럼 이런 거 있잖아. 사인이라고 쓰고 파이 빼기 세타래. 그럼 아무 생각 없다니까? 정수파이가 앞에 안 바뀌고 사인 세타 바뀐다.
얘를 그냥 바뀐다고. 이게 목적이야. 얘가 목적이야. 이게 목적이야. 자, 다시 말하면 코사인이라고 쓰고요. 만약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게 있어? 자, 그냥 얘가 앞대가리가 바뀌어. 분수파이니까 바뀌어. 사인 세타. 이게 목적이라고요. 이게 목적이라고. 자, 근데 제발 여기서 마지막에 플러스. 자, 플러스. 이쪽은 얘는 제발 부호 체크야. 부호를 체크하셔야 돼. 그게 점수 체크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역할이 나오는 거죠. 얘가 취급이야. 여긴 얘도 이거를 얘각 취급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얘각 취급이야. 얘각 취급이야. 자, 나 어렸을 때 보이는 얘를 그냥 1도라고 생각하기로 했었거든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굳이 하지 말고 얘각 취급하면 180도에서 찔끔 뺐잖아. 그럼 얘는 몇 사분면 취급을 해줄까? 이거죠. 그럼 얘는 사인은 2사분면에서 뭐죠?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 뭘 써준다? 플러스를 써준다. 돼요? 만약에 자 이거 바뀌었다? 코사인이라고 쓰고 파이 플러스 세타야. 자 그러면 앞이 안 바뀌니까 코사인 세타가 목적인데 얘를 얘각 취급했으니까 전체 각도가 몇 사분면 취급이 될 거냐면 180도에서 좀 더 있잖아. 몇 사분면이죠? 3, 4. 코사인 무슨 넣었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붙입니다. 이거면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발. 이거는 뭐 증명이고 뭐가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되거든요. 마찬가지야.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거든요. 그럼 얘는 이게 4사분면 취급이야. 4사 취급이야. 4사 취급이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얘는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사인이네? 4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네? 점수가 마이너스야. 원래야 원래 거 각도로 봐. 제발 원래 거 각도. 원래 거. 얘 코사인이었으니까 코사인은 4사분면에서 플러스입니다. 돼요? 각도 볼 때 원래 거 보는 거야. 바뀌었을 때. 돼요?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그게 아니라 원래 코사인이었으니까 이쪽은 얘는 4사분면 취급이니까 코사인은 플러스다가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수파이랑 분수파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만약에 그럼 여기서 코사인이라고 쓰고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분수파이니까 앞이 바뀌는 게 목적이고요. 자, 근데 얘는 90도에서 찔끔 더했으니까 이쪽은 2사분면 취급을 하고요. 그럼 2사분면 취급했을 때 코사인은 2사분면에서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각변화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를 더 할 테니까 문제는 그냥 그 전까지만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각변화 전까지만 19번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기 전에 각변화는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걸 먼저 다 다시 증명을 하고 그 다음 갈 테니까 얘는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까지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